멘델 형 방금 말한 거 그 화장품 내가 화장품 되게 관심이 많아. 약간 맞다. 바이오 쪽 그 연구를 하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도 약간 뭐? 모은다 약간 이런. 주말마다 여장을 하고 어디 돌아다니다는가. 주말마다 당신들 보는데 내가 뭐. 칙칙. 아무튼 팩트 체크. 아무튼 그러니까 막 취직할 수 있는지 약간 그런 쪽이기도 하고 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진짜 문제인 게 좋은 화장품 브랜드일수록 납을 많이 써. 그런 일이. 정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그 이렇게 괜찮은 브랜드 그러니까 유명한 괜찮은 브랜드가 아니고 유명한 브랜드 이름만 들면 알만한 브랜드들이 화장품을 개발할 때 이렇게 납을 넣고 뭐 다른 성분들도 넣겠지만 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상품으로 출시가 될 때 그러니까 그게 숨기나? 분명히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숨기진 않을 거예요. 그걸 속일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공론화된 얘기고.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전에 검사 받아서 출시하는 거. 식약청 검사나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뭐. 안정성 평가. 그렇죠. 안정성 평가 같은 걸 받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되는 건가? 그 납의 어떤 기준이 퍼센테이지가 근데 그러니까 규제가 있는데 규제를 벗어나지는 않는데 많이 굳이 쓸 필요는 그래서, 써서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런 많이 거지. 쓴다고. 그 진짜 웃긴 게 뭐 그런 걸 까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브랜드를 직접 까는 건 아닌데 제가 세계적인 안 깔 필요도 기업을 없어. 뭐 생랑 뭐 이렇게 하는 으스르르. 으스르르. 으스르르? 맞아. 이 으스르르 그 립스틱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게 납이 제일 많이 써요. 으스르르가 뭐예요? 오케이. 릉뽕 파데 많이 써요. 그다음에 릉뽕은 뭐야? 나 왜 이렇게 모르지? 나도 뭐? 랑뽕. 오케이. 이 시청자분들은 뭐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알아서 삑삑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이게 너무 많은 거야. 릉뽕은 뭐야? 릉뽕이란다. 아무튼 파운데이션에도 쓰인다. 파데 쓰고 또 그러니까 립스틱뿐만 아니라 틴트. 틴트? 착색되는 거? 그러니까 틴트가 액체 립스틱은 스틱이잖아. 이게 바르는 건데 액체형 뭐 립스틱도 있긴 하는데 틴트가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찍어 바르고 우리가 펴는 그런 식인데 액체에도 쓰이는데 납이 유기물이랑 섞일 때 진짜 위험하거든요. 맞아. 진짜 바로 흡수가 잘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입에 바르니까 거의 파워에이드네. 그렇지. 그 진짜 이온 음료야? 진짜 위험한데 그러니까 근데 예쁘니까. 색이 잘 나잖아. 납이 있으면. 식약청이나 뭐 안정성 평가를 받아서 통과했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뭐 이거를 사회적인 크게 문제가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안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제 생각은 이게 그러니까 이 그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규제를 어기지 않았다. 맞아. 이건 맞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욕을 할 수는 없어요. 욕을 할 수는 없고 그냥 거지. 단지 그 납이 그 규제라는 게 사실 화장품에 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납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더 느낀 건데 사실 평소에는 별 생각이 없었긴 하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점점 강화시켜야 되는 운동을 뭐 우리가 직접 나가서 막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또한 그런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주변에 알리고 뭐 한 명이라도 점점 그러다 보면 나중엔 더 강화되고 그런 기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규제가 진짜 문제인 게 이 제품에 들어있는 납량만 검사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제품을 평생 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축적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축적량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사용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지 그 규제. 그렇죠. 예를 들어 축적되니까. 여자분들이 보통 화장을 뭐 15살에 시작한다 치고 뭐 빠르니까. 중고등학교 때 많이 시작하니까 뭐 하라는 건 아니고요. 뭐 어린 분들이 화장을 하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화장은 늦게 할수록 좋아요. 어릴 때는 그냥 해도 좋을 때 얼마나 이쁜 나이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15세에서 75세까지 만약에 화장을 한다 쳐요.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지만 뭐 100세까지 다 모든 분들이 사는 건 아니니까. 평균 연령으로 해서. 그럼 60년이에요. 근데 6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립스틱을 몇 통을 쓸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납은 배출은 조금 되지만
훨씬 축적이 많이 되는. 그렇죠. 음. 예. 참 큰 문제니까 우리들이 점점 사실 이 클레어 패터슨이란 분이 제기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듯이 저희가 계속 뭐 많은 사람들이 제기를 하면 좀 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진짜 하고 그런 있습니다. 생각이 예. 든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립스틱 나 고민을 했던 건 뭐였었냐면 이 얘기를 할 때 페인트나 이런 것도 분명히 처음에 사용될 때는 납을 조금만 사용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는 시점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뭐 하나도 안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이제 납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립스틱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몸에다가 직접 바르는 페인트라고 봐도 입에다가 하는 건데 아무리 이게 안정하다 하더라도 그냥 납이 들어가진 않겠지. 뭔가 다른 화합물과 엮어서 염의 형태로 들어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납 자체가 우리 몸에 한 번 발라서 뭐 축적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안전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아담이가 말한 것처럼 저렇게 장기로 보면 계속 정말 큰 문제가 생기고 특히 요즘처럼 어린 나이에 화장을 시작하는 애들이 많은 시대에서는 더 큰 뭔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렸을 때 접할 수 있는 야매 화장품들이 납덩이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사실. 그건 잘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저렴할수록 그치. 이게 규제를 그- 피하는 경우도 있고. 예, 뭐 어린 분들한테 뭐 그런 거 흔히 쓰라고 할 말해, 수는 없지. 뭐 유명 브랜드 쓰라고 할 수는 없지. 화장을 뭐 하지 마라. 너희 나이에 무슨 화장이야. 이런 얘기를 그런 하고 얘기 싶은 게 아니지.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페인트도 소아들에게 더 더 많은 납중독을 유발했듯이 어릴 때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뻐지고 싶고 그런 것들은 이해하지만 학습 이제 좀 능력이 저하되고. 조금 자제를 하는 것도 본인을 챙기는 거겠죠. 맞아. 여자한테 더 문제인데 사실 납 자체가. 그래 여자들 원래 지금 그 호르몬 성향 때문에 원래 골다공증이 많이 걸려요. 그렇잖아. 그 근데 칼슘 대체하니까 그치. 납이. 납이 그래서 그렇죠. 더 안 큰 좋다는 거지. 문제구나.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리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렇게 물론 이런 식으로 과학에 관심이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법적으로도 이런 규제들을 맞아요. 계속 강화시켜야 되는 조금씩 정치인들의 정치인들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꼭 정치인들이 아니고 뭐 어떤 행정 자치의 기관에 속해 있는 그런 직원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고 회사 또- 차원에서 그렇죠. 그걸 회사 하는 게 제일 차원에서 좋아. 그게 제일 좋지만 회사 차원과 연구하는 그 분야에서 연구하는 연구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좋은 의미에서 마인드를 그러니까 가지고 좋은 있어야 마인드에서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되지 어.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거를 안 팔리면은 안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니까 만든단 말이야. 그렇죠. 좀 알면은 덜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알리는. 아 근데 다 같이 그러면 어차피 뭐 그 중에 또 나은 거 사겠지. 다 같이 그렇게 조금씩 그러면. 좋아지는 게 또 발전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그러니까 뭐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되네. 그냥 뭐 모든 어.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리고 또 조금- 모든 자기 위치에서 긍정적으로 풀어가자면 이제 기업 측에서 이걸 항의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업 측에서는 이제 우리는 납이 아예 안 들어간다. 0%. 근데 그러면 더 좋지. 그럼 우리 거를 사라 이렇게 말하면 더 좋지. 그렇게 않을까? 스폰을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바르고. 그런 뭐라고? 그런 화장품이 딱 그렇게 메인 홍보가 나온다. 그럼 제가 또 그러면은 여자친구한테 립스틱을 하나 선물하는 공약을 또. 아이고, 좋다. 근데 가격대를 일단 좀 공약은 보고 나만 못하네. 세 명 다 할 수 있는데.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해드리면 되겠다. 뭐 아무튼 근데 일단 떠들었어. 가격대를 보고 가격대를 보고. 갑자기 납이 안 들어가는 고급 근데 기술로 평생을 생각한다면 들어간 치료비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뭐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지 그렇지. 근데 않겠다. 립스틱 하나가 갑자기 막 5천만 원 막 이러면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또. 근데 농담. 약간 그렇게 그게 없는 게 아니야. 그 맞는 말일 수도 5천만 원까지는 아닌데 너무 비싸질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초기 아까, 가격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맨델령이 말한 네. 납 대체 금속 뭐였지? PGT, 비스무트. 그게 지금은 가격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납이랑 가격대 사실 비교가 안 돼. 근데 가격이 개발이 될수록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에 완전 그렇죠. 초기에 나올 때야 지금 내가 이걸 점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지만 사실 그게 결국 우리가 하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형성이 돼서 이게 약간 이렇게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면 소비하는 사람들 소비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하면 가격은 저절로 떨어지게 될 거야. 완전 막 히토류처럼 미친 듯이 희귀한 금속이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5천만 원을 얘기했던 건 농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맞아, 비슷한 맥락일 거야. 형이 말한 거랑 같은 맥락인 게 그러니까 기술이 초기에 나오면 어떤 기술이든 비쌀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래야. 연구 단계니까 만약에 지금 나온다면 5천만 원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좀 비싸요. 우리도 연구할 맛이 나지. 아 맞다, 그건 그건 맞지. 그래, 예. 그것도 맞지. 아무튼 뭐 다들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목소리를 세상에- 높여보자. 세상에 이바지 되는 목소리를 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명씩 음. 그 전에 있던 썰들 중에서 네. 좀 납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거 하나씩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 굉장히 외에도 의미 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이외에도 또 뭐 어떤 거 있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 무슨 엘리자베스 뭐 어쩌고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몇 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자베스 1세. 1세 그 화장을 거의 떡처럼 바르셨죠. 아. 1.3cm 화장을. 센치? 1.3cm. 미리가 아니고? 가면 아니야? 1.3cm. 1.3cm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럴 거면 1.3cm 그냥 되는 1.3cm짜리 가면을 그거 만들어 가면 놓고 아니지. 쓰는 게 낫겠다. 와. 근데 두께로 분을 칠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 1.3cm면 이렇게 누워서 얼굴에 밀가루 붓는 건데? 그 거의 이 정도인데. 나는 옛날에 그런 아니야, 그 얘기는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 이 정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 아유, 이렇게 뭐, 화장실이 크게 발달 안 했을 때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메이크업을 두껍게 할 때 네. 이렇게 막 누르면 막 파일 정도로 메이크업을 아, 한다는 둥 네.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더라도 네, 근데 이거는 참 근데 거짓말 같은 사실 일이야. 1.3cm. 좀 미리 아닐까? 1.3cm는 잘못 쓴 게 아닐까.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발로 이렇게 눈 밟으면 눈 밟이듯이 그렇지. 만약에 혹시나 뺨을 맞았어요. 싸대기 탁 맞으면 여기 손 모양이 그대로 탁 파이는 거잖아. 왜 근데 근데 여왕빛 사대기로 일단- 누가 때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니까 어. 살면서 뺨을 맞아보신 적이 없으실 거야. 그 얼굴에 얼굴에 누가 누가 그냥 대냐고. 손을 댈 수가 없었을 그렇지. 거야. 뭐 근데 우리 되게 얼굴에 얼굴이 사람들이 커 손을 댈 수 보이셨겠다. 있겠지만 우리 얼굴 권력 굉장히 작으시면 되지. 아 맞아. 애초에. 뭐, 저는 그거 그 뭐? 낚시찌 아, 낚시찌에 실제로 나도 납을 그거 많이 얘기해보고 사용하잖아요. 싶었어. 근데 이게 그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다 사람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동식물 자연 생태계에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끼치지만. 낚시찌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그 물고기들한테도 그 해양 어류 생태계.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멋모르고. 낚시찌도 바꾸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운동도 많이 그 하고 대체품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좋아하는 애들 동생들이랑 낚시를 꽤 자주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그 추가 달린 낚시찌를 많이 사요. 근데 그 낚시찌 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한 번 갈 때 한 사람이 한 개를 쓰냐 그게 아니고 바닥에 막 걸려가지고 그거 끊고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거길 가서 그때 낚시추를 막 한 3개를 버린다 치면 그 시간대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낚시추가 납이 그 바로 앞바다에 버려지고 아 그럼 걸려 있으면 그냥 밑에 박힌 채로 그냥 버리는 거야. 끊어줘야죠. 그게 끊을 수밖에 그걸 없어. 땡길 수가 없어요. 음.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넣었다가 뭐 들어가서 꺼낼 수는 그렇지, 없으니까 그렇지. 예, 어디에 걸리면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수거를 하는 운동도 뭐 나라에서 하는 때도 있고 안 때도 있지만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근데 낚시 동호인들 분들 이제 대변을 조금 하면은 사실 그 대체할 수 있는 게 황동으로 만든 추가 있단 말이야. 근데 황동추는 일단 비싸. 그렇죠. 아 내 말이 그 말이야. 황송으로 비싸고. 추를 만들어. 네. 비싸고 그리고 납 같은 경우에 무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굽힌다던가 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고쳐서 네. 쓸 수가 있는데 그 황동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어. 그게 또 문제고 그리고 나라마다 또 이게 납추 사용하는 거에 낚시용 납추에 규제가 달라요. 그래갖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일정한 크기 이제 물고기 입속에 한 입에 들어갈 만한 크기보다 크면은 써도 된다. 라고 정말 먹지 않을 정도면. 왜? 왜냐면 어차피 안 먹으면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은 얘가 그 막을 형성하거든 산화막을 형성해가지고 물에 녹아 나올 일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또 몰랐네. 이게 먹이 생태계에 안 들어가면
이 해양 생물들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라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제를 정하는 나라도 있기 근데 그건 너무 아니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는 있어. 이 자꾸 이렇게 토론을 가서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니란 방법이라고 생각 드는 게 뭐냐면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 우리 옛날에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나 어느 정도는 써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썼는데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다라는 거는 그 밑에 하층수 하층에는 계속 물이 밀물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거기 침식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층에 사는 생물들은 거의 다 땅을 파거나 어디를 깎거나 이런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이 납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형 머릿속에 추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배치돼 있냐 뭐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지만 사실 사용되는 납의 개수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거의 바닥이 납으로 자갈처럼 돼 있. 근해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봐도 사실 무방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납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마찰 이런 하고 하다 보면 납은 필수 불가결하게 바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네. 이 납추가 그 아까 황동이 비싸기 때문에 납도 이렇게 만지기 좋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된다고 대변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낚시를 자연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차피 이 낚시라는 건 레저 문화이기 때문에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얘기할 자연 수 있는 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하는 거는 올바른 낚시 문화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납을 쓰는 이유를 이해는 하죠. 맞아, 뭐 맞아. 돈이 많으신 그치. 분들이 아닐 수도 있고 맞아, 맞아. 사실 납으로 된 추가 제일 흔하고 맞아. 구하기도 쉽고